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20대 총선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역에서도 눈치 작전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가장 시끌벅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여수인데요. 정말 예상대로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주인 없는 산이다 이런 표현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은 결국 유권자인 바로 우리 지역민들의 몫이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분을 뽑아야 잘 뽑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본무대인 총선 내년 4월까지는요, 아마 좀 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일꾼을 우리가 직접 뽑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첫 소식은 광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운 사위에게 뜨거운 국물 더 준다. 네.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들어봤죠.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뜨거운데 뜨거워 보이지 않은 비주얼 때문에 자칫 혀를 대기 십상이지만 하지만 또 이 바다의 향을 듬뿍 머금어서 이름하여 그 천하일미라고 불리는 매생이국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매생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굴을 과감히 또 투척을 했다고 합니다. 매생이 굴국 맛보러 광주로 떠나보시죠. 겨울의 빛깔은 잿빛이라고들 하죠. 초록빛 식물들이 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싱그러운 해초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향을 품은 이것. 아, 정말 뜨겁죠. 네. 저거 맛있는 매생이국 드시러 오세요. 진짜 겨울엔 매생이에요. 네. 광주 동구 서석동. 제법 큰 회사와 관공서가 몰려있는 곳이죠. 이 근방엔 점심때만 되면 직장인들이 우르르 몰리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점심 한 끼 야무지게 해결하는데 이만한 곳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와, 진짜 가득 정말 찼네요.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네. 이 집 밥상의 주인공은 바로 굴. 윤기가 자르르한 이 굴은 매일 아침 통영에서 쌉니다. 건너온 생굴입니다. 사장님은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굴을 고집하신다네요. 이곳 대표 메뉴는 뚝배기 굴밥. 싱싱한 굴과 채소, 고향에서 가져온 토화젓을 넣고 비비면 맛있겠다.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굴이 진짜 싱싱해요. 최고입니다. 굴이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에. 굴이 맛있으니까 그런데 맛있겠죠. 매년 이맘때만 그렇죠. 되면 굴밥의 아성을 위협하는 제철 메뉴가 있습니다. 그 정체는 매생이 굴국밥 3인분요. 아, 이른바 매생이 시즌 맛 좀 아는 상품이잖아요. 손님들은 지금이 딱 제철인 걸 귀신같이 알고 찾아 들어오신답니다. 탱글탱글 생굴과 향기로운 매생이가 만들어낸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와, 저 조합 매생이 굴국밥을 괜찮아요. 즐기는 네. 방법도 각양각색인데요. 뜨거울 텐데. 밥을 말아서 훌훌 떠먹어도 꿀맛. 전날 술 좀 드셨다는 분들은 속풀이 음식으로 애용하신다네요. 그때는 안 좋아했어요. 흐물흐물해가지고. 근데 성인이 되고 술을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좀 과음하신 분들한테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생이가 또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매생이는 네. 알면 알수록 독특한 매력이 넘쳐나는 녀석인데요. 해초 중에서 가장 길지만 실보다도 가늘고 갓난아이 머리털보다 보드랍습니다. 맞아요. 정말 부드러워요. 가장 앙큼한 네. 매력은 뜨거운 열을 제 안에 가득 머금고도 내색을 안 하는 것. 미운 사이한테 옛날 어른들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 안 나니까 덜컥 무르고 먹잖아요. 그럼 입천장이 뒤어요. 사이도 자식입니다. 그럼요. 네. 요리의 기본은 좋은 재료라고 하죠. 매생이를 한 자기씩 포장해서 들여오시나 본데 소장님,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당은 매생이가 가장 찰지고 가장 맛이 좋아요. 최상의 제품이죠. 굴도 그렇고 매생이도 그렇고 최상의 사장님은 상품을 오직 쓰세요. 장흥의 네. 찰 매생이만을 고집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매생이는 태생적으로 더러운 물에서는 생육 자체가 불가능한 해초. 때문에 매생이가 자랄 수 있는 곳도 얼마 안 되는데요. 장흥 앞바다는 물과 햇볕의 양이 적절해서 매생이가 유난히 차지고 맛도 달다고 하네요. 이 귀한 매생이는 채취 후 관리법도 까다롭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지에서 영하 50도씨에서 바로 얼리는데요. 급냉하시네요. 네. 사장님은 해동 직전까지 영하 50도씨를 유지하신답니다. 해동은 어떻게 하냐고요? 찬물에다 담그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그럴 경우는 매생 향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 해동. 해동 후엔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주는데 어린 딸 머리 감기듯 조심스럽습니다. 매생이 산지가 고향이라는 사장님, 다루는 솜씨가 전문가급이죠. 이게 매생이는 민물이 닿게 되면 바로 삭거든요. 그래서 매생이는 여러 번 씻으면 안 돼요. 매생이가 생각보다 예민하네요. 네. 이물질을 매생이가 품고 있어요. 이게 희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하면서 이물질 같은 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린 딸들 아이고, 머리 감기는 것도 매생이 힘든 거 굴곡이고 같아요. 먹을 땐 훌렁훌렁 넘어가는데 만드는 정성입니다. 과정이 이렇게 까다로울 줄이야. 맛있게 매생이국을 끓이려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데요. 118, 110에서 120. 정확하게 재시는군요. 한 그릇에 들어갈 매생이 양을 몇 년을 하다 맞추십니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바로 이게 그람수가 딱 맞아 떨어져요. 솜씨는 달인이신 달인급이신데 거죠. 그냥 다 같이 끓이면 안 되나요? 한꺼번에 끓여서 손님한테 드리게 되면 매생이가 찰기가 없어지고 향도 없어지고 맛도 없어져요. 거기에 물 대신 육수를 넣는데요. 12가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네요. 독새우가 저희 집 매생이 시원한 맛을 내주고 있어요. 자고로 매생이는 되직하게 끓여줘야 제맛이라죠. 매생이와 한 상의 짝꿍, 굴도 푸짐하게 넣어주고 고명까지 얹어주면 준비 끝. 네, 끓이기만 하면 되죠? 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부터 이렇게 뚝배기에 끓여야 매혹적이네요. 맛있어요. 맞아요. 와, 겨울바다의 여왕 매생이랑 바다의 우유 굴이 만났어요. 눈 감고 이렇게 냄새만 맡으면 그냥 겨울바다에 나와 있는 바다 향이 물씬 납니다. 이 향기가 날아갈세라 입으로 얼른 들어갑니다. 한술 떠봤는데요. 네. 조심히 드셔야 돼요. 정말로 매생이의 맛을 느끼려면 젓가락으로 드셔야 돼요. 수저가 아니라 젓가락으로요? 네. 젓가락? 국수 우와, 먹듯이요. 젓가락으로도 매생이가 이렇게 많이 집어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잘 끓여야지만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매생이국이 원래 젓가락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거. 매생이를 충분히 넣고 재빨리 끓여내면 이렇게 산지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답니다.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뜨거운 국물이 같이 먹기 때문에 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묻어있는 국물들이 조금 식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먹는 정도? 혀 데일 걱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사위님들 주인장 잘 인심과 들으셔야겠습니다. 솜씨를 확인하고 싶어지면요. 저처럼 이렇게 젓가락으로 양껏 집어보시면 돼요. 매생이는 미끄덩미끄덩하고 입안에서 샤르르 풀리고요. 이 또 굴이 능글맞게 입에서 톡 하고 터지는데 진짜 담백하고 시원하네요. 이런 진짜 베개 국물엔 저도 예의를 갖춰야겠죠. 남김없이 드셔야죠. 야, 국물까지 싹 비우셨네요. 이에 화답하는 사장님, 주방에서 부랴부랴 또 하나의 별미를 준비하시는데요. 전인가요? 이름하여 매생이 굴전입니다. 와, 저의 식탐에 불을 지르는 비주얼이네요. 야호. 매생이와 굴, 고소한 콩기름이 만나서 어떤 풍미가 탄생했을지 궁금하시죠? 영양가가 정말 만점인데요. 제가 권하기도 전에 젓가락을 집어드신 사장님. 너무 맛있네요. 본인이 만드시고도 맛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맛있잖아요. 이런 맛을 어디서 느끼겠어요. 너무 맛있다. 매생이와 굴에 대한 애정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장님,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이렇게 굴 요리를 전문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굴하고 매생이는요 정말 정직한 음식이에요. 정직함. 왜요? 굴은 정말 당일날 생산한 굴이 아니면 벌써 손님들이 맛을 알아버려요. 일단 제일 상하기 쉬운 게 굴이거든요.
매일 신선한 생굴을 챙기는 게 번거로울 법도 하건만 이게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는지라 이 정도 수고는 별거 아니라네요. 제가 어려서부터 굴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고요. 네. 설사 감기에 걸리더라도 그냥 한 이틀이면 다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부하건대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기 나러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그만큼 굴이 건강해. 그렇죠. 소장님은 공 출신인데요. 고향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 매생이와 굴의 진가를 널리 알리고 싶으시답니다. 손님들이요. 제가 하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정말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고 사장님 바람대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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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다의 우유, 굴도 굴이지만요. 매생이도 영양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굴과 매생이의 만남,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특히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 미용,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술 드신 후에 숙취 해소에도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술자리가 정말 잦은 이맘때 꼭 필요한 메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전국시대에서 소개해드린 음식만 잘 찾아 드셔도 숙취 해소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네, 연말 마무리 그렇게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엔 청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다 보니까 육아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아내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 큰 남편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께 좀 배워야겠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을 때 아빠가 좋아라고 서슴없이 대답을 듣는 남자라고 하거든요.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로 소문난 이 남자 만나러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아빠들의 눈물겨운 육아 도전기 프로그램. 그 속에 등장하는 아빠들도 처음엔 참 서툴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들과 노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어떻게 돼 있을까? 딸 셋을 둔 여기 이 아빠도 아이들과 놀아주기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놀 줄 아는 아빠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좋아요. 육체적으로 지칠 때까지 이렇게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묻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전문가신데요.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과 잘 놀기 위해 늘 고민이 많다는 박승찬 씨. 딸 셋과 함께 쓰는 그의 좌충우돌 육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가 더 좋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휴일 아침, 아이들의 조잘거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이 키우는 여느 집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늦잠 자는 아빠 대신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노는 아빠 박승찬 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요일 아침 풍경입니다. 보통 휴일에는 아빠가 누워있는데요. 바닷가 친구가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다른 아빠들처럼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힘이 들고 그랬는데 일부러 막 아이들하고 시간 내서 더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아빠랑 얘기할 시간 별로 없었는데 이제 놀다 보면서 친구 같아지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되게. 친구 같은 아빠가 딸 셋 모두 아빠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조잘조잘 웃고 떠드는 사이 아이들 엄마는 여유롭게 집안일을 하는데요. 편하실 거예요. 박승찬 씨네 집에선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군요. 마음 놓고 집안일 하실 수 있겠어요. 남편이 노력하는 편이어서 점점점 더 나아지고 있죠. 첫째 때보다 둘째 때, 둘째 때보다 셋째 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박승찬 씨와 그의 아내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올해로 11년째. 살림 미천인 첫 딸부터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까지 그 사이 딸 셋을 얻고 다복한 가정을 이뤘는데요. 집안의 장남인 박승찬 씨는 그래도 열 아들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엔 딸이 대세래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예전에 저희 아빠랑 목욕탕 같이 가고 끝나서 같이 이렇게 우동 한 그릇 했던 게 기억에 너무 났는데 저는 그거를 못한다는 점 그거 하나 빼고는 뭐 전혀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만나서 하면 되죠. 앞에서. 얘들아 뭐하니? 아빠 안 놀아줄 거야? 안 놀아줄 거야? 잠시도 아빠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박승찬 씨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데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인 그는 현재 프리랜서 재무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외에 짬이 날 때마다 그가 취미로 하는 일이 바로 블로그 활동. 아이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사진과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쉽지가 않은데. 네, 아이들 사진을 단순히 이렇게 휴대폰이나 컴퓨터 파일로 남겨놓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블로그 작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이나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가해온 박승찬 씨.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다는데요. 이 모든 추억을 블로그에 담고 있습니다. 저도 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남편이 블로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러면 나중에 저보다도 좀 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엄마가 배우겠어요. 점심 식사 후 아이들 셋과 함께 외출길에 오르는데요. 차 안에선 즉석 공연이 펼쳐집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리 참 좋은 말 콩닥콩닥 뛴대요. 사랑해요 이 한마리. 집안에서는 아무래도 아파트니까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운동장에서는 신나게 뛰어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도착한 곳은 학교 운동장. 오늘 이곳에선 또래 자녀를 둔 아빠들이 아이들과 전래놀이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명 노는 아이, 노는 아빠인데요. 아빠와 아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아빠와 할 수 있는 애들만 기회가 많지 데리고 않거든요. 밖으로 활동하는데 아이들한테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친구 만들어 주고 또 아빠들이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아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설계사보다 아이들과 놀아주라면 전도사가 소문하던 아빠들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놀아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가며 친구가 되어갑니다. 자, 내 이름은 박승찬이야. 아이고, 내 이름은 길상배야. 우리나라 아빠들이 하루에 한 6분 놀아주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랑은 보통 일상적으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제 아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날을 정하자. 그런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쁘신 일들이 많으니까 일요일 이제 모든 일을 거의 끝내고 약간 쉬는 타임일 수 있는 일요일 오후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 노는 아이 노는 아빠를 일요일로 이제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 아빠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비석치기 같은 전래놀이를 함께하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자리인데요. 아이들도 꽤나 흥미로워합니다. 이번엔 아빠 차례. 동심으로 돌아간 아빠들도 놀이를 즐기는데요. 가는 것도 문제네. 이제 우리 공격.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온몸으로 딸들에게 전래놀이를 가르쳐주는 박승찬 씨.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요즘엔 아빠와 노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군요. 이게 달팽이 놀이라고요. 예전에 우리 운동장에 이렇게 달팽이처럼 뺑뺑뺑뺑 그려놓고 놀던 거 아이들과 이번에 함께 하려고요. 추억을 공유한다는 게 참 좋아요. 오늘 하루만 같이 놀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놀이마당에 처음 참가한 아빠에겐 아마도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잘하네요, 우리 친구들. 간만에 동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행은 많이 다녀도 같이 놀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거는 힘들어. 체력이 문제죠. 아무래도 놀이보다 이제 정서 놀이를 교감하는 통해 게 아이들에게 더 또래 중요하지 친구를 않나 만들어주는 자리에서 아빠들도 친구가 되어갑니다. 육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진이 저 안에서 또 사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차에 나서는 이렇게 사람 사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 통해서 우선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보지만 이렇게 금방 친해질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 친구가 부모 친구래요. 네. 놀이마당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시간. 아내가 준비한 소박한 밥상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예지는 오늘 무슨 놀이가 제일 재밌었다?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참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밥을 먹는 사이 박승찬 씨는 엄마와 떨어져 놀던 아이들의 시간을 이야기로 전합니다. 또 잘 먹네요. 4학년 애들만 4명이 있었어. 정말 예은이 좋았겠네? 3명 다 돼. 엄마 있잖아, 달팽이 있잖아. 현장감 넘치는 사진까지 보태니 그 즐거움을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되게 재밌었네요. 놀 때는 확실히 아빠가 잘 놀아주니까 아빠가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많이 놀아주니까 저는 힘이 딸려서 이렇게 못 놀아주죠. 아이들이 잠든 시각, 오늘의 추억을 블로그에 올리는 박승찬 씨.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하죠. 딸들과 자주 눈을 마주치고 싶다는 박승찬 씨의 소박한 꿈을 들어봤습니다. 행복해요. 근데 앞으로도 이 웃음소리가 정말 가득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가면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아빠한테 서슴지 않고 그냥 고민을 털어놓고 그리고 저는 뭐 그 고민을 해결 해주거나 이야기 다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4분입니다. 칼바람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올겨울 들어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간 지역도 있는데요. 오후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유행성 독감, 또 감기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눈발 날리는 것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외출하기가 겁난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리 따뜻한 옷을 많이 껴입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추위를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도 그 이유 때문에 나가긴 하는데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길거리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 천막을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길거리 음식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고민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뭐부터 먹을까 이런 거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원주에서는 과연 어떤 길거리 음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겨울에도 활기 넘치는 원주 중앙시장. 추워.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이 한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뭔가 이 뜨끈한 국물,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막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시민분들, 겨울에는 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호떡이요. 호떡! 좋아요. 또! 칼국수요. 칼국수, 저는 어묵이요. 저는 떡볶이요. 떡볶이도 좋죠. 어머, 이 겨울 삼총사가 여기서 그냥 뚝딱 나왔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겨울에 이 뜨끈하게 살 좀 한번 쪄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겨울 먹방 유치원인가요? 손이 꽁, 발이 꽁.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겨울. 이 추위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올겨울 역시 오랜 시간 변치 않은 맛으로 서민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겨울 길거리 음식 열전. 추위야, 오라! 빛나는 거 봐요. 완전 세분 차에서 다 걸어가니까 이 홍일점 이런 것도 동해안 이럴 때 파트너를 누려봐야죠, 그죠? 찾았네요.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호떡이요. 호떡. 여기 호떡 좀 자주 가는 집 있어요? 저기 오다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뭐 호떡은 그냥 길바닥에 겨울 되면은 막 깔렸잖아요. 맞아요. 빨리. 호떡 냄새 나네요. 아니 근데 호떡
왜 생각나요, 겨울 되면? 그냥 이렇게 춥기도 하고 이렇게 냄새 나고 하면은 먹고 싶죠. 겨울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맛 그 첫 번째. 달을 동동거리는 한겨울 추위도 말리지 못하는 달달한 유혹 호떡.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호떡 골목으로 유명했던 이곳.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지만 여전히 겨울이면 따끈따끈한 호떡 굽는 냄새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 그대로 호떡집에 불난다 불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냄새예요. 맞아요. 쫄깃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겨울 기다리는 추억이 동안은 춥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다들 침만 삼키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호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찌나 추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호떡이 나오니까 추위가 그냥 싹 가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갑자기 드시다가는 안에 설탕이 터지잖아요. 이 호떡 한번 먹어볼까요? 자, 건배! 짠! 호떡처럼 이 겨울이 달콤하게 지나갈 수 있길 바라며 한 입 크게 앙! 꿀처럼 달달한 이 맛에 기다리느라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눈 녹듯 녹아내린다. 그러면서 말이 없어요. 추울 때 나왔을 때 되게 배고프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한 입 먹으면 진짜 기분 좋죠. 우리 젊은 청춘들이랑 이 호떡을 맛있게 먹고 나니까 그냥 기운이 확 나죠. 덥다 더워. 아까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추웠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장갑이니 왜 껴니? 요런 거 안 껴도 되는데. 어머, 모자 왜 썼니? 이렇게 더운데. 영하의 추위도 물러가게 만드는 힘, 겨울 길거리 음식. 그런데 호떡만으로는 좀 부족했는지. 굉장히 아쉽죠? 저도 옛날 같지가 않네요. 춥죠? 왜 벗었니? 그런 의미에서 열 번쩍 나게 할 다음 음식 먹으러 고고고! 깜짝 놀라셨죠? 추우니까요. 도저히 밖에를 못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길거리 음식 힙합서잖아요, 전통시장이. 맛있는 냄새. 박경윤 리포터를 유혹한 두 번째 맛, 바로 칼만둣국.